안녕하세요. AWS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 권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성형 AI로 AWS 스텝 펑션 워크플로우 레벨업 하러 오셨죠?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표의 전반부를 맡을 예정이고요. 저희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이신 김학성님은 발표의 후반부를 마쳐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가상의 개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주제입니다. 먼저 문제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수많은 관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성형 AI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러한 환경과 도전 과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구축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같이 구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축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아마존 베드락 최적화된 직접 통합을 AWS 스텝 펑션에서 새로 기능을 릴리즈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장애도 걱정이 되시죠? 장애를 빠르게 복구하는 리드라이브 기능까지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AWS 서밋에 오시면 새로운 것을 알아가거나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까지 얻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를 먼저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코드로 생성형 AI 쉽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과정을 더 가속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데이 원 첫날부터 어떻게 탄력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왜 저희에게 중요해졌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그 니즈, 이 이점을 누리려고 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생성형 AI가 이 수많은 비즈니스에 그 이득을 가져다주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성형 AI 현재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요. 그 큰 트렌드 안 속에서 우리는 이미 챗 GPT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적인 지식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녀석인데요. 이 친구는 이미지, 대화, 이야기 창작, 오디오, 비디오 등 수많은 것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미 꽤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 전반에서 저희가 어떻게 목격을 하고 있는지 그 예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과학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적용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실제로 약물 발견, 가속화하는 데 생성형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미 단백질 합성에 대해 더 빠르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서비스, 이곳에서도 생성형 AI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금융 목표에 따라서 그 고객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또 의료 분야에서는 생성형 AI가 의료 이미지 데이터를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생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데이터 속에서 그 데이터를 보완해서 의사 그리고 임상의들의 진단까지도 돕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소매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생성형 AI가 이 제품 데이터만을 가지고 고품질의 제품 설명 그리고 목록까지도 이제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산업에 걸쳐서 생성형 AI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졌을까요? 이제 생성형 AI는 앞서 저희 쉬는 시간에 보셨던 영상처럼 대중적인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제 비즈니스의 일부로서 생성형 AI 적용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이제 우리의 도전 과제는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워크로드에 이 아이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생성형 AI의 이점을 도입해서 누릴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비즈니스의 프로세스, 실제로 매우 복잡하죠. 네, 이러한 프로세스에 생성형 AI에 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서비스를 조율해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이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서비스 간의 조율이 다양한 패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순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약속, 이런 식의 패턴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이 아이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람다 1, 람다 2, 람다 3으로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것은 매우 초반에 쉬울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 1번이 3번을 호출하게 된다던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나 파운데이션 모델이 호출을 해야 된다면 그 패턴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운 복구 메커니즘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잘못된다면 저희는 이걸 재시도해야 되는데, 딱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재시도하는 것 꽤 복잡하게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조율할 때 상태 관리를 위한 저장소 같은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오류를 처리하거나 모든 서비스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결책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세스가 이렇게 1, 2, 3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병렬로 수행이 되어야 하고, 프로세스에 입력됐던 내용이 다음 프로세스의 흐름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러가 났다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로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류를 가지고 다른 워크플로우로 분기를 타서 실행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비즈니스의 프로세스의 일부로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비즈니스 패턴을 가지고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바로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 이제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저희가 거기에 통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사례는 서버리스 비디오라고 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온디맨드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희는 어떻게 생성형 AI의 이점을 누릴 것이냐면, 동영상 업로드했을 때 그 아이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그걸 이해해서 제목과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걸 맡길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파운데이션 모델에게 맡기고 옵션을 두 가지로 생성을 하는 것이죠. 그 후 두 번째, 사용자에게 그 두 가지의 제목과 설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피드백을 저희에게 준다면 시스템은 그 제목과 설명을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서버리스 비디오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빠르게 설명드린 저희의 생성형 AI 추가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 이제 그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우선 생각을 해봤을 때 비디오 파일 가지고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누군가 제목과 설명을 생성할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옵션은 두 가지니까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든 아이들, 사람에게 보내야겠죠. 사람에게 1번, 2번 너의 선택은 무엇이니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한 그 제목과 설명을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3초만 드릴 테니까 바로 설계 부탁드립니다. 다 생각하셨죠? 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좀 하나의 람다에서 바로 다른 람다를 호출하도록 동기적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게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동기적으로 호출을 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만약에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동기적으로 람다를 구성하는 것은 확장성이 제한되는 설계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또 빠르게 그럼 비동기적인 람다를 생성하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비동기적으로 수행하는 게 더 나은 설계라고는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랬을 때도 저희는 이런 비동기, 오류를 처리하거나 서비스를 조율하는 측면에서 꽤 까다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희는 상태 관리를 위한 뭔가 S3 또는 다이나모 DB와 같은 저장소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모든 단계에서 이제 이 데이터에 타타타타 접근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나의 이 데이터의 상태에 대해서 추적을 하게 될 텐데, 이 아이는 점점 부하를 많이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데이터 한 줄에 대한 데이터의 일관성 그리고 복잡도까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오류 처리도 저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류가 나는 경우 어떻게 재시도를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다른 워크플로우의 분기를 타서 진행을 시켜야 할지, 모든 프로세스의 순서를 관리하고 조율하고, 에러가 났을 때 나는 운영자로서 알림을 받아야 하고, 이런 우리가 인식하고 조정해야 할 수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율을 위한 코드를 지금 당장 관리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 다음 코드를 좀 더 적게 작성해서 이 빠른 세션 시간 안에 구축을 하기 위해 스텝 펑션을 사용하기로 결정해 보겠습니다. 스텝 펑션은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동으로 확장이 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보시다시피 AWS 콘솔에서 워크플로우 스튜디오를 통해서 각 단계들을 시각적으로 먼저 편집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선언적으로 정의하는 것 또한 가능한데요. 이것은 아마존 상태 언어라고 하는 ASL을 통해서도 가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여기 시작 전에 인터뷰를 잠깐 드렸는데, 이제 스텝 펑션이 처음이거나 아직 사용하지 않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셔서 한번 콘솔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워크플로우에서는 내장된 제시도 그리고 백오프 전략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드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런 에러 처리를 이 아이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실행하는 우리의 스텝 펑션 서비스, 몇 개의 AWS 서비스랑 통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스텝 펑션 AWS 서비스 220개 이상과 통합이 가능하고요. 10,000개 이상의 API 액션 바로 직접 통합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서비스 액션, 비동기 호출 패턴만 그럼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호출 방식에 따른 다양한 통합 패턴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익숙한 비동기 패턴인 리퀘스트 리스판스 패턴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는 어떨 때는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동기화 패턴을 지원하는 잡런이라고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통합 패턴은 콜백입니다. 토큰을 기반으로 요청이 수행된 후에 이 토큰이 잠깐 어디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워크플로우에 돌아올 때는 이 토큰이 보냈던 그 기반의 워크플로우 단계부터 다시 재시작을 해서 워크플로우를 마무리하게 되는 아이고요. 이렇게 저희는 앞으로 사용할 스텝 펑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직접 생성형 AI 통합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 애플리케이션 타겟으로 사용할 서버리스 비디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라이브 비디오를 보시다시피 시청하실 수 있고 온디밴드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의 제목과 설명의 생성을 맡기고 그 다음 아바타 생성까지 맡겨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그 과정을 통합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일단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트랜스크라입 서비스를 통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는 스텝 펑션에 Start Transcription Job API라는 것을 직접 통합하여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S3에 잠깐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는 스텝 펑션에게 그 오류 처리로 재시도를 시도하도록 할 거고요. 실패가 발생하면 dead letter queue, DLQ에 그런 페이로드를 저장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한 이유는 이제 일반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 저희에게 이제 가장 익숙한 AWS SDK 사용해서 DynamoDB의 데이터를 조회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DynamoDB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아이를 코드로 가져와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DynamoDB의 API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져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 어떤 테이블, 어떤 조건의 데이터를 가져올지 설정을 하고 간단한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DynamoDB의 getItemID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리턴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람다기 때문에 저희는 람다 핸들러에서 이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코드에 좀 어색함이 느껴지시죠? 간단한 오류 처리만 있고 로그를 찍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이러한 좀 필수로 느껴지시는 아이가 없어도 이미 이 코드는 20줄 정도가 되고요.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든 라인에서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네, 워크플로우에서 한번 같은 것을 이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워크플로우에서 구현하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우선 하나의 단일 상태를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지 이 상태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통합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getItem API를 통합한 후에 우리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왼쪽에서 파람으로 작성했던 아이들 페이로드 그리고 테이블 이름 그리고 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콘솔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언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 가져오기가 그럼 실패하면 재시도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몇 번의 재시도 끝에 그래도 얘가 계속 끝까지 실패한다면 그 페이로드를 보관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DLQ로 보내도록 저희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두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워크플로우는 확장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관찰 가능해지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워크플로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개발 중인 워크로드 있으시거나 아니면 프로덕을 출시해서 운영하고 계실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워크플로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오류를 검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텝 펑션은 어떤 것을 해주냐면 이제 이 모든 단계에서 Start, DynamoDB, getItem, SQS 이런 샌드 메시지 이런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완전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바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우린 이렇게 변환된 스크립트 얻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된 스크립트를 얻었으면 저희는 이제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이제는 제목과 설명을 생성할 수 있는 소스를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 제목과 설명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제목과 설명을 생성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첫 번째 옵션 제목과 설명을 생성하기 위해서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베드락의 가장 이제 좀 편리한 점은 서버리스이고 간단하게 API로 호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람다에 한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코드가 하는 일은 저희가 아까 변환해서 저장해 놓은 텍스트를 S3에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텍스트를 사용해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인보크 모델 API를 호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코드
조각들도 보면 로그를 찍고 있지 않죠. 그리고 오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재시도를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만약 로깅과 오류 처리까지 추가해야 된다면 이 코드는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게 되겠죠. 네, 이런 코드 저희는 이제 이걸 좀 줄여보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AWS 스텝 펑션에서 아마존 베드락과 이제 통합하기 위해 두 가지 최적화된 통합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하고 자체 개발을 가속화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베드락의 인보크 모델 API인데요. 이 API는 베드락이 제공하는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에이트 모델 커스터마이제이션 잡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호출 패턴 중에 동기화 패턴을 이용하면 여러분은 이제 모델을 세부 조정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기화 패턴에서 저희가 개발할 때 조금 번거로웠던 기다려야 하는 대기 코드,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거나 이런 필요가 없어지고요. 워크플로우의 일부로 동기적으로 단계만 추가하시면 바로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구성 사례는 제목과 설명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보크 모델 API에 좀 집중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는 오류 처리나 관측 가능의 이점을 좀 누리기 위해서 단일 워크플로우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에 보시다시피 콘솔에서 특정한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고 그 아래에 보시면 접근하고자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해서 바로 직접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 구성을 아마존 상태 언어 형태로 확인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타입이 태스크인 걸 잠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베드락의 인보크 모델 호출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모델 아이디도 여기에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얘에서는 메타라마라는 아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다른 타이탄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들 그리고 그 모델 아이디를 보시는 것처럼 선언형으로 정의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바디의 일부로 프롬프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해에서는 실제로 질문이나 특정 요청을 작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동적 입력을 참조해서 넘기도록 설정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론 매개 변수도 설정하고 싶으신데 그것도 여기에서 이제 다 사용할 모델에 따라 다른 추론 매개 변수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옵션인 제목과 설명,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생성해 보았는데요. 이젠 또 다른 제목과 설명을 생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AWS 외부에 배포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델을 사용해서 제목과 설명을 생성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옵션으로서요. 예를 들어서 허깅 페이스나 오픈 AI 모델 같은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퍼블릭 API에 접근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낯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관련돼서 고려해야 될 것은 늘 많습니다. 어떤 종류의 인증을 사용할지, 오류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 퍼블릭 API에서 접근하는 문제는 실제로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에서는 AWS 시크릿 매니저에서 시크릿을 가지고 오고 그걸 가져온 다음 잠깐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변환된 텍스트를 S3에서 읽어와 이 아이를 API, 퍼블릭 API 엔드포인트로 호출할 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또 제시도, 오류 처리, 로그 기록 이런 것들이 아직 고려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통합을 어떻게 더 간단하고 더 쉽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어서 학성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저희와 함께 구현해 나가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는 김학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이 집중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저희 발표 중에도 지금 정말로 정말 그 맑고 밝은 눈동자시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서 지혜님께서 우리의 목표와 비즈니스를 위한 배경과 패턴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그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과 그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기 위한 AWS 스텝 펑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외부의 서비스와 통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다들 알림을 위해서 슬랙 통합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협업을 위한 GitHub 통합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스텝 펑션에서는 어떤 퍼블릭 API라도 호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퍼블릭 HTTP API라는 통합을 통해 스텝 펑션은 가능하게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 허깅 페이스라는 추론 API를 호출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스텝 펑션에서는 단지 콜 서드 파티 API라는 테스트 스테이트를 드래그 앤 드랍만 하시면 됩니다. 해당 블록에서 호출 대상 엔드포인트를 등록이나 HTTP 메소드 선택 및 인증을 위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인증 설정에서는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이벤트 통신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API 통신을 할 때 리퀘스트 바디를 설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리퀘스트 바디가 필요하다면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네, 저렇게 설정이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통합되는 퍼블릭 API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오류 처리 매우 쉽습니다. API 호출 시 응답되는 에러 코드에 따라 워크플로어에서 쉽게 처리 가능하고요. 인증 당연히 처리되죠. OAuth, 베이직 인증 및 API 키 인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변환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스텝 펑션이 이제 제이슨 기반인데 제이슨을 다루지 않는 API 연결 시 데이터 변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고요. 이를 통해 폼 URL 인코딩 데이터로 엔드포인트에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더 빠른 시작을 돕기 위해 독립상태 테스트 API도 제공합니다. 각각의 독립 상태가 테스트 가능해지면서 인증이라든지 입출력, 데이터 변환 같은 되게 그 단위 테스트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손쉽고 빠르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HTTP 엔드포인트를 위한 아마존 상태 언어 ASL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베드락 ASL과 많이 비슷한데요. 먼저 보이시는 리소스에는 HTTP 인보크를 선언하여 ASL에게 HTTP 엔드포인트를 사용한 것이라고 알려주고요. 실제 호출될 API 엔드포인트도 선언해 줍니다. 네, 메소드도 보이네요. 그리고 인증으로 사용될 이벤트 브릿지의 커넥션 ARN을 같이 선언해 줍니다. 선택적으로 쿼리 파라미터나 헤더, 리퀘스트 바디를 선언해 줍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우리의 샘플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구축 이야기로 돌아볼게요. 우리가 구축 중인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러 개의 제목과 설명을 서로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외부 퍼블릭 API를 호출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그러한 외부 API, 즉 허깅 페이스의 추론 API와 AWS 내부의 베드락을 병렬로 호출할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되며 두 개의 분기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다음 상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 중 하나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두 기반 모델 중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될 수 있고요. 작업 실패, 잘못된 권한, 다운스트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예외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네트워크 중단이나 일시적 서비스 불가능과 같은 일시적 문제라면 설정된 기본 제시도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시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일시적 실패인 소프트웨어 페일리어가 아닌 좀 더 지속적 실패인 하드 페일리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전 실패 처리 방식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비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로직이 성공한 후 병렬적으로 베드락과 허깅 페이스가 제목과 설명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베드락은 먼저 수행이 완료됐네요. 베드락 수행이 끝난 후에는 트랜스폼 1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허깅 페이스도 그 사이 제목과 설명을 생성 완료했네요. 그리고 트랜스폼 2 블록으로 이동하여 수행을 이어갑니다. 두 트랜스폼 블록이 모두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트랜스폼 2 블록에서 수행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트랜스폼 1 수행이 중지됩니다. 이전의 방식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이 워크플로어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트랜스크라이브부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시간 측면에서 비용이 모두 다시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다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네, 워크플로우의 실패 지점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드라이브 기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실패한 특정 단계부터 재개가 가능하니 시간과 자원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처럼 실패한 워크플로우에 리드라이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실행 중 중지되었던 트랜스폼 1과 실패하였던 트랜스폼 2가 리드라이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베드락을 리드라이브 할 필요 없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절약을 했죠. 또한 스텝 펑션은 워크플로우의 모든 실행 이력을 모니터링 및 트레이싱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리드라이브의 이벤트 또한 그림에서와 같이 실행 이력에 추가되어 리드라이브 실행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베드락과 허깅 페이스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제목과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워크플로우 안에서 사용자가 개입하여 승인하는 과정은 흔한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스텝 펑션에서 휴먼 피드백 루프를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이시는 콜백 태스크가 휴먼 피드백 루프를 구현하는데요. 구현 컨셉의 두 가지 키워드는 콜백과 토큰입니다. 네, 콜백과 토큰. 일단 콜백은 통신에서 기다리는 유형이죠.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응답을 오기까지 프로세스는 기다립니다. 또한 요청할 때 유니크한 태스크 토큰을 함께 줍니다. 그리고 그 유니크한 토큰을 포함한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기다림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대방은 이메일을 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레거시 서비스나 서드파티 API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구축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휴먼 피드백 루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두 가지 다른 기반의 모델로 서로 다른 제목과 설명을 얻었고 이를 비동기 채널인 이메일이나 웹소켓으로 보냅니다. 이후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한 피드백을 다음 스텝으로 넘길 수 있는데요. 혹여나 사용자가 둘 다 마음이 들어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제목과 설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동영상용 아바타 생성입니다. 우리는 앞서 결정된 제목을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으로 아바타용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에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모델을 제공하므로 우리는 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으로 받은 제목을 사용하여 아바타 생성 태스크에서 제목을 파운데이션에 보내 아바타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 생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과정은 프롬프트 체이닝입니다. 간단히 프롬프트 체이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프롬프트는 이미지 옆 노란 글씨처럼 AI 모델에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를 말하는데요. 프롬프트는 AI 모델의 학습한 내용 가운데 특정 내용을 탐색하도록 안내해 목표에 맞는 결과를 생성하도록 도와줍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은 여러 프롬프트를 연쇄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스텝 펑션을 통해 생성형 AI를 단순하게 통합했고요. 오류 처리, 제시도, 그리고 테스트와 같은 무거운 작업을 제거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단순화시켰죠. 그렇죠. 또한 병렬 처리 및 피드백 루프를 사용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손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데모를 이제 앞서서 시연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간단하게 데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자는 보신 바와 같이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코어 로직을 실행하게 되는 AWS 스텝 펑션 워크플로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사용자와 연결하기 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1번에서 사용자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작업을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API 게이트웨이는 바로 람다의 그 요청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마존 SQS를 버퍼로 넣어둠으로써 서비스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SQS로부터 전달받은 이벤트를 람다는 이제 워크플로우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달받은 워크플로우 쪽에서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우리가 데모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임시로 하나의 동영상만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테스트용 임시 동영상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텍스트 추출을 두 가지 서로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로 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서로 다른 제목과 설명을 생성할 것이고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생성된 아웃풋은 보라색 네모칸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피드백 루프로 전달이 되며 이런 피드백 루프는 전달받은 제목과 설명을 사용자에게 AWS IoT 코어를 통해 웹소켓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사용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거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선택된 옵션과 함께 유니크한 토큰을 같이 전달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은 후 워크플로우는 다시 피드백 루프가 동작을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이것을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을 하여 생성된 아바타의 프리사인드 URL을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 UI를 아바타를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아키텍처를 설명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데모인데요. 데모에서는 이제 제프 베조스와 앤디 제시의 짧은 비디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아래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작업이 시작되면 사용자 UI 화면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메시지가 기다려달라고 출력을 하게 될 건데 이 상황에서 AWS의 콘솔에 스텝 펑션의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해당 워크플로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신 바와 같이 각각 실행에 해당되는 상태와 상태 전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청당 단일 작업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피드백 루프를 일단 구현을 해놨고요. 보신 바와 같이 지금은 웨이트, 잡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제 잡을 획득하는데요. 이제 잡을 획득해서 전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습을 잠깐 하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입력으로 받은 비디오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두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전달을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태 전이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잡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제 잡이 실행이 되고 비디오로부터 텍스트를 읽어와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고,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은 해당 입력값을 가지고 제목과 설명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 루프에 값을 전달하게 되는데, 피드백 루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로부터 받은 인풋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인풋 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인풋 값의 마지막 값으로 토큰이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콜백과 토큰, 그 토큰 맞습니다. 이제 다시 사용자 서비스 UI로 돌아가 두 가지 모델이 만들어낸 제목과 설명을 확인해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엔트로픽을 선택을 하면 워크플로우에서는 다음 상태인 아바타 생성하기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곧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선택한 옵션으로 아바타 생성하기 프로세스로 넘어갔고, 방금 전에 초록색으로 전환된 것처럼 아바타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이러한 생성 UI를 이제 사용자 UI로 전달이 되면 보신 바와 같이 비디오 텍스트만으로도 만들어진 아바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느낌 괜찮나요? 네. 우리는 정말 아주 빠르게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발했죠. 스텝 펑션을 통해 최소한의 코드로 생성형 AI를 구축을 했고, 아마존 베드락 직접 통합과 퍼블릭 HTTP API 통신을 통한 모델 통합, 그리고 독립 상태 테스트 API를 통해 빠르게 구축 속도를 높였으며, 쉽게 재처리 가능하고 리드라이브 기능을 제공하는 스텝 펑션 덕분에 탄력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성형 AI를 통한 스텝 펑션 워크플로우 레벨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